5장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방법. 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합병증과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염성 합병증. 복막투석은 환자 본인이 실시하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가장 걱정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복막염과 출구염 등의 감염성 합병증입니다. 감염은 주변 환경관리와 손 씻기 등의 위생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복막염. 복막염은 복강 내부로 균이 침투하여 감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막염은 잘 치료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복막투석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복막투석 기능과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투석배액이 혼탁해지거나 복통, 발열, 오한, 설사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복막염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곧바로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액되는 투석액이 맑아질 때까지 연속해서 2에서 3회 정도 추가로 투석액을 교환한 다음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에 방문할 때에는 처음으로 배액한 혼탁한 투석액을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감염의 원인이 된 균을 배양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액되는 투석액이 맑아졌다 하더라도 통증만 완화될 뿐 치료가 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복막염이 발생하면 복강 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3일 정도가 지나면 투석액이 맑아지고 증상이 호전되는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항생제는 처방에 따라 끝까지 투여해야 합니다. 복막염 치료 기간 동안에는 주사바늘이 찔리는 부위는 모두 2번씩 소독하십시오. 항생제 주입 시마다 다른 주사기를 쓰시고 한 번 사용한 주사기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복막염이 발생하면 복강 내부의 수분이 몸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배액량이 줄어들고 평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투석액으로 빠져나가면서 영양결핍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식욕이 떨어져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캔 형식의 영양제를 드시고 필요시 주사 영양제를 의사에게 처방받아 드셔야 합니다. 복막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투석을 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출구 부위는 매일 관찰하고 소독합니다. 청결하지 않거나 변질된 음식은 장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습니다. 영양불량, 스트레스, 감기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을 실천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발치,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를 받거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산부인과 내진 등을 받은 후 복막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사나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복막투석 의사에게 알려서 복막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복용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출구염. 출구염은 도관이 삽입된 출구에 균이 감염되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출구염이 발생하면 도관 삽입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출구 주변의 피부가 붉게 변하는 증상, 출구에서 진물이나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구염이 진행하면 터널 부위의 염증이나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도관을 제거했다가 다시 수술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출구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매일 출구 부위를 관찰하고 소독합니다. 샤워 후에는 출구를 건조시키고 소독합니다. 출구 주변에 처방받지 않은 연고나 크림, 파우더 등을 바르지 않습니다. 출구를 만지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탕에 들어가는 목욕이나 대중탕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속옷을 갈아입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복대를 자주 갈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도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고정을 잘합니다. 벨트나 조이는 옷이 출구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복대에 의해 도관이 당겨지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구가 눌릴 수 있으므로 엎드려서 자지 않습니다. 도관 통로 감염. 도관 통로 감염은 출구염이 잘 치료되지 못하면서 도관을 따라 터널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서 터널 부위에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하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관 통로 감염은 복막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타 합병증. 심혈관계 합병증. 심혈관계 질환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5% 미만으로 감소된 만성 콩팥병 5기 환자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투석 환자들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인해 동맥경화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막투석 환자들은 투석을 시작할 때 증상에 관계없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해야 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고 금연을 해야 합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고 투석 환자가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투석 환자는 나트륨과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고 혈압을 높이는 물질인 레닌 안지오텐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고혈압이 악화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과 좌심실 비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이요법을 통해 염분과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고혈압 약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심질환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흉통이나 심근괴사 등이 나타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허혈성 심질환은 심혈관계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 우렬성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부족해지면서 말초 조직이나 폐 조직에 부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부종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부족한 환자가 물과 소금을 많이 섭취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고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복막투석 교환을 더 자주 하거나 투석액의 농도를 올려서 몸 안의 수분을 더 많이 제거하고 이와 함께 몸속의 염분도 제거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심낭질환. 심장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심막이라 하고 그 내부를 심낭이라고 부르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심낭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낭질환이 발생하면 숨을 쉴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호흡곤란,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낭에 고인 물의 양, 즉 심낭 삼출액이 아주 많지 않으면 투석 횟수를 늘린다든지 일시적으로 혈액 투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줄어들지만 심낭 속에 물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심낭을 바늘로 찔러 삼출액을 외부로 배액시켜 치료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액에 포함된 지질의 구성 성분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투석 환자의 상당수는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빈혈. 신장에서는 골수의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는 조혈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면 조혈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혈 호르몬이 부족한 투석 환자에 대해서는 조혈 호르몬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내 철분이 부족하여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분제를 복용하여 철분을 보충합니다. 뼈 질환.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속에는 인이 들어있으며
특히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 그리고 견과류, 콜라 등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에 많은 양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 신장에서 인이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으면 혈액 내 인이 높아지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관에서 칼슘 흡수가 부족해지고 뼈에서 무기질 침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골연화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인이 많이 포함된 유제품, 고기, 콩, 견과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과 함께 인결합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인결합제의 역할은 장 속에서 음식물 속의 인과 결합하여 인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 칼슘, 부갑상선 호르몬 등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피부 질환, 소양증. 소양증은 피부가 가렵고 긁고 싶어지는 증상으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소양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기능이 감소하거나 인 농도가 높으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소양증은 피부가 건조하면 더 악화되기 때문에 평소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 콩팥병이 진행하면 땀샘과 피지선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소양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는 것을 피하고 비누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적절히 보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소 침착. 색소 침착은 콩팥병이 심해지면서 유로크롬이라는 물질이 배설되지 않고 피부에 침착되면서 발생합니다. 성기능 저하.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성기능도 저하되면서 성욕 감소, 발기부전, 월경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요독증과 신경병증, 자율신경 기능 저하, 약제 등에 의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투석을 시작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의 기회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